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요, 클레어에 나왔던 마스크트 오토 인코더를 활용해서 메디컬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마스크트 오토 인코더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메디컬 비저널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을 하려고 하였고, 그때 이제 리포트 쪽과 이제 이미지 쪽에 모두 마스킹을 줘가지고 그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향의 일종의 멀티태스크 로스를 적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뒤에 이제 이미지 인코더 부분만을 가져와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 성능을 측정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씌우게 되고, 원래 오리지널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하이 마스킹 레이스로 한 75%를 적용해가지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언마스크 토큰만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인코더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인베딩을 만들고, 그 인베딩에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에 해당하는 거를 인설션을 한 다음에 디코더를 통과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는 MSC 로스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인코더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디코더의 크기가 작은 좀 에이스트리메트릭한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토큰을 이제 언마스크 인베딩들에다가 이제 다시 붙여주게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로스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로스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로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제 마스크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로스랑 마스크된 리포트 부분을 복원하는 로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크드 이미지 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마스킹을 하고 이제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오리지널 레졸루션이죠. 다시 두 배로 커지는 그 인베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좀 더 제한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좀 더 리커널도록 좀 포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도 사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로스랑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 단에서 생긴 인베딩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리포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고, 마스킹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지 부분은 75%를 썼는데 리포트 부분은 이제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부분에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GAP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한 이제 언마스크드 이미지 인베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언마스크드 이미지 인베딩들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요 텍스트 토큰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체적인 마스크드 모델링이랑 다 똑같고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드 된 이미지 토큰을 더해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리포트를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에버리지 풀이나 듀플리케이션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는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로스랑 마스크드 랭귀지 로스고요. 마스크드 랭귀지 로스 같은 경우는 NLL 로스를 썼고, 마스크드 이미지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SE 로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텀 같은 경우는 그 코에피션트 부분 이제 MLM 로스는 이제 고정을 해두고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로스의 코에피션트를 조절하는 쪽으로 로스를 설계를 했고, 여기서는 그냥 람다 이퀄 1일 때 값이 제일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간단한 프레임워크여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나 뭐 더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네. 이미지 토큰을 텍스트 토큰에 주었잖아요. 네네네. 왜 그
이유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 어블레이션, 이걸 네. 네. 아, 오블레이션 결과가 어블레이션 있었나요? 스터디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음, 이제 텍스트 토큰을 에버러지 풀링한 다음에 이미지 쪽에 더해주는 거는 성능 개선이 없었고, 이미지 토큰을 에버러지 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성능 개선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일단 휴리스틱하게 좀 그렇게 설계를 한 것 음. 같습니다. 안 더해주는 결과는 따로 없고요. 안 더해주는 결과가 그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나와가지고,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인을 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된 요 이미지 인코더만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파인튠 데이터셋에 대해서 1%만 썼을 때, 10%만 썼을 때, 그리고 100%를 다 썼을 때 결과를 비교를 했고요.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VIT 베이스를 기반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디코더가 아까 이런 프리트레이닝 방식에서는 인코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코더 같은 경우도 이미지 디코더는 트랜스포머 블록 4개, 텍스트 디코더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블록 6개를 사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검증 같은 경우는 이믹시 XR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파인 튠에 대한 성능 검증은 다른 이제 CXR 데이터셋에 대해 진행을 했고요. 크게 5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원핫으로 이제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뉴모니아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자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예측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뉴모니아가 생긴 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박테리아에 의한 건지를 예측하는 2가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IM 같은 경우는 이제 뉴모토락스, 기흉이 생긴 에리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최스 엑스퍼트, 이제 멀티라벨 워낙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기존의 어떤 CNN 베이스드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나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막 엄청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기존 방법론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RSA 뉴모니아 같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이제 SIIM 같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이 해당 방법론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NIH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했고, 이게 아까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분류하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 뭐 무기폐라든지 심장이 커진 거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각각의 디지즈 서브 타입별 정확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모델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아까 코로나 데이터셋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박테리아에 의한 건지를 본다고 했었는데, 그 베이스라인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에 비해서 이 여기서 제안하는 마스크드 리컨스트럭션 모델링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박테리아가 코비드 파지티브일 때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인 건가요? 네네, 나누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폐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솔직히 저는 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되나? 막뭐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폐렴 패턴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CXR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좀 되나 싶긴 한데 잘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 91.5%면 잘 되네요. 물론 N수가 이게 되게 작아요. 진짜 몇백 개밖에 안 돼서 좀 이게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요구하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되면 임상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좀 해달라. 당연히 저도 되게 의미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이러스 배양되는 거 막 며칠씩 걸리니까 딱 CXR 보고 모델이 판단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버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모델링 부분이랑 이제 슈퍼 레졸루션 레스토레이션에 관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모델링도 이제 리포트 쪽만 마스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쪽만 마스크하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살펴봤을 때 이제 마스크드 모델링이랑 슈퍼 레졸루션 레스토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를 이제 그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레졸루션 이미지를 예측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아까 그 GAP로 토큰 넣는 부분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이미지 레졸루션 그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을 할 때 이제 그 아까는 언마스크드 이미지 토큰에 대한 GAP를 적용한 다음에 그걸 텍스트 토큰에 더해줬는데, 반대로 이제 텍스트 토큰에 대한 GAP를 한 다음에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해줬을 때는 이펙트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GAP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GAP를 넣어야 되냐, 그래서 GAP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는 없었네요. 근데 논문 본문에 좀 뭐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서플로 뺐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블레이션 결과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GAP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GAP 말고 GMP, 그래서 M은 맥스 풀링인데, 그래서 글로벌 맥스 풀링을 적용한 거에 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한 게 더 좋았고, 마스킹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마스킹 레이시오를 측정을 했을 때 이제 50%가 더 살짝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75%로 오리지널 아티클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무난한 스테이블한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 람다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이미지 부분에 이미지 로스에 걸리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1로 설정하는 게 제일 무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